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부양책을 촉구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주가도 급등을 했고요. 달러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시장 동향을 보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시장이 높게 평가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한 시장의 입장, 태도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 내용 말씀드리고요. 오늘 환율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상승에서 출발을 했는데 장중 내내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2.8원 하락한 1158.2원에 마감을 하였는데요. 장 초반에는 주가도 뉴욕장에서 급락을 했었고 달러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66원까지 장 초반에 고점을 나타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일단은 위험 선호 분위기가 전환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위안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롱스탑이 나타났고 환율의 하락을 견인을 했습니다. 또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로는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전망도 긍정적으로 좀 유지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환율 하락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을 것 같고요.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보시면 이틀 정도 한 1,8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이다가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1,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시장 분위기 좋아졌는데 다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설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의 약달러 흐름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0.2% 하락을 했고요. 미 다우 지수는 1.9%,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8% 상승을 하면서 미국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통화들이 엔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화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세 흐름을 시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선별적인 부양책을 촉구한 부분을 보면 한국업계 자금 지원,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가계에 대한 현금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선별적인 부양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비난을 하면서 나는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싶다 이렇게 대응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우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의장이 계속 항공사 지원 등에 대한 부양책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선별적이지만 스몰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연준 의사들의 발언과 같이 역시나 재정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물론 연준도 계속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또 연준도 지원을 할 것이지만 지금 타이밍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뉴욕 연은 총재 발언을 보면 연준은 이미 극도로 많은 채권을 매입을 했고 이제 재정 지원이 경제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준 스탠스와 좀 일단은 일관성 있는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유럽 쪽에서는 독일의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전월 대비 0.2%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어제 라가르드 ECB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한 부양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런 그동안의 발언들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가 강한 이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시장이 미국 우리 연휴 동안 있었던 대선 토론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지지율 격차가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은 국채 시장이고요. 미국 국채 금리를 보시면 10년, 30년 금리인데 최근에 이제 차트상으로는 급등을 하고 있는
물론 흐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0.784%까지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거의 0.6%대에 이제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 채권 시장은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백악관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악을 하면 이제 미국이 정부가 큰 정부로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다, 채권도 많이 찍어야 된다, 채권 금리는 올라야 된다, 이런 흐름들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국채금리도 오르고 국채금리 스프레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리는 연준이 어쨌든 지금 거의 제로 금리로 꽉 잡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채를 찍으면 경기도 좋아지고 또 채권 발행도 많아지면서 수급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인식 때문에 금리 스프레드도 지금 10년, 2년, 30년, 2년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시장이 바이든 후보 당선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하면 바이든 후보가 증세, 복지, 금융 규제, 증시에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계속 보고서를 내놓다가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은 어쨌든 민주당이 돈을 많이 쓸 것이고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우호적일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세금 정책을 보시면요, 일단 역시나 사실 특히나 이제 증시는 기업 입장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바이든 후보가 부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35%에서 21%까지 일단은 임시적으로 인하를 했는데 영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21%까지 끌어내린 법인세를 28%로 증세라는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길티라고 해서 지금 다국적 기업들한테 뭔가 세제 혜택 줬던 것들을 바이든 후보는 다시 이제 되돌리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최고소득세율도 39.6%로 다시 인상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그런 공제 혜택들 다시 되돌리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자본소득세,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그런 소득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하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다면은, 바이든 후보는 100만 달러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 기본소득세율, 그러니까 최고소득세율 거의 한 39.6%를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증시에는 또 기업들에는 부정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대부분 복지, 그다음에 분배를 중시하기 때문에 노동자, 그러니까 고용자보다는 고용된 사람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한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대응입니다. 근데 시장이 근데 이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긍정적으로 보냐면, 일단 바이든 후보의 정책들을 보면 4년간 2조 달러를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하겠다. 트럼프 후보는 1조 달러를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펀딩을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는 정부가 할 거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감세기 때문에 그 돈을 사실 정부가 다 조달하기는 어렵거든요. 20%는 정부가 내고 80%는 민간에서 펀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 향후 10년간 5조 달러를 돈을 더 쓸 건데 3조 달러는 증세를 통해서 펀딩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민주당이 돈을 더 쓸 거다, 성장에 우호적일 거다. 또 두 번째로는 사실 그동안 2년간의 증시의 변동성을 이끈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국을 압박하면서였는데, 어쨌든 다자주의, 지금 미국 중심주의가 아닌 다자주의를 펼치면서 뭔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점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긍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의 재분배라는 점이 소비를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경제와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면서 시장이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위험 선호를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약달러의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주의, 무역 긴장 완화, 그리고 이런 무역 긴장 완화가 대외 교역 확대와 확고한 글로벌 성장 전망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미국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돈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약달러 우호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어쨌든 강한 재정 정책이 강한 미국의 성장을 이끌면서 어쨌든 미국이 제일 좋아 보이게 하는 달러 강세 우호적일 수도 있고, 또 사실 바이든 후보의 당선들을 보면 미국에서 쓴 제품만 어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그 경기 부양에 쓰겠다라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달러 강세 우호적이고, 또 사실은 지금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온기가 갈 수 있게 통화 완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복지 혜택 증세하면서 빨리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온기가 가게 되면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이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강달러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료는 혼재돼 있고, 향후에 시장이 이제 시차를 두고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가면서 이런 재료들을 반영해 갈 것인데, 지금 이 연말 이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어쨌든 바이든 후보 성장 강화, 위험 선호 강화, 달러 약세 쪽으로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 관세 올리고 하면서 중국 또 위안화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일단은 위안화 강세 우호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어제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에 대한 기고를 보면 어쨌든 최근에 보면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강세 조금 조절하는 그런 대응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면서 위안화가 강해질 거다라는 그런 기고문도 어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안화 강세 쪽을 중국도 좀 선호하는 것 같은데, 속도는 너무 가파르게 원하는 것 같진 않고요. 원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보면, 어쨌든 위안화 강세는 원화 강세 우호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다자주의, 대외 교역 확대 이런 점은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원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재료이긴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시점에 또 시장이 어느 점에 포커스를 맞출지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밤사이 위험 선호 분위기 반영하면서 또 위안화 강세 반영하면서 하락 압력을 보일 것 같고요. 역외 시장은 한 57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 수요도 좀 꾸준히 나올 것 같고요. 여전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불확실성을 촉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강한 쇼플레이는 연휴 앞두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원대 후반 중심의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